부흥고 오늘 37번부터 40번까지 못한 테스트.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될 예진이도 단어법에서 다 스탑됐네. 오늘 테스트 다 못 끝내시더라도 인증샷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12명 중에서 1명 보냅니다. 지금 우리 부흥고는. 알겠지? 난 부흥고 분위기 눈빛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오늘 쓴소리도 일부러 한 거거든. 난 니네가 그냥 편하게 수업 들으는 것도 좋지만 해이해지게 있는 것도 좀 보기 좀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거 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먼저 두 질문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와 뇌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소재만 봐도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에 대한 건 대충 잡히죠. 그죠? The effect stress A on B야, 얘들아. A가 B에 끼치는 영향력이야, 영향력. 스트레스가 뇌 구조에 끼치는 영향력. chronic stress, 만성적 스트레스가 alter가 이제 change의 의미거든. 바꿔버린다. 뭐를요? 뇌 구조를 바꿔버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신체 질환도, 두 번째 뇌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 결국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는요, not only affect,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원래 not only but also에 엮여진 affect라는 동사의 모양이 병렬돼야 되는데, 지금 명사만 딸랑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있는 A 뿐만 아니라 B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나 봐. 그래서 스트레스는 결국 신체적 질환도 영향을 주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뇌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문장은 여기서 끝나고요. 지금 뭐 나왔니 얘들아? 분사구문 나왔어 얘들아. 그치? 분사구문은 능수동 문제로 많이 나올 거야. 결국 누구 스트레스의 주어를 계속 쓰고 있는 동사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들면서 뭐를 우리가 뭐 하도록 훨씬 더 가능성 있도록. 여기 보시면 likely가 형용사거든 얘들아.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거고, even more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급 more 앞에 even이 붙었다는 건 much, still, far, even, a lot. 5개의 강조 구문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들면서 뭐의 가능성? likely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 그치? 동사 모양 잘 챙겨두시고, drain the brain이니까 drain이 뭔가 빠져나가다, 물이 배수가 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drained한 brain이라는 건 그만큼 피로해진, 힘든 의 의미로서 그런 뇌를 경험시킬 가능성을 훨씬 높이게 만들면서 결국 스트레스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선 당연히 아무런 연결사가 없다면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A number of 명사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수일치야 얘들아. A number of는 많은 명사들이니까 당연히 복수동사의 수일치가 되셔야 될 거야. Have been done. 많은 실험들이 연구되어져 왔어요. 수동태 좀 주의하자. Have been done. 행해져 왔대. 그럼 지금부터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스트레스가 뇌구조에 끼치는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뇌질환에 끼치는 구조에 끼치는 영향력을 얘기하고 나서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에 실험이 행해졌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얘가 스트레스와 뇌구조에 관련된 실험을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치? 뭘 밝혀내기 위해서, 자, 실험 내용이 뭐래? What happens in healthy people's brain? 건강한 사람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됐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행해져 왔습니다. 언제? When they go through, 뭘 겪었을 때, stressful something은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겠죠?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go through 하면 겪다, 경험하다의 의미니까 뭔가 스트레스적인 걸 경험할 때 뇌가 건강한 사람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실험들이 행해졌고, 그 많은 실험들 중에 하나를 다음 3번 문장에서 또 구체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 한 실험이 demonstrated, 링크를 증명해 주었어. 어떤 뭐와 뭐 사이에 smaller hippocampus, 뇌를 상징하겠죠. 그 다음에 B, 어떤 사람들? 당연히 뭐 하는 사람들?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경험했었던 사람들.
이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증명해 주었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뇌겠고 당연히 헤드 PPU 시제만 좀 주의해 볼까? 헤드 PP 시제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니 얘들아? 기준이 내는 과거 시점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걸 말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 기준이 누구니? demonstrated. 얘가 될 거야. 그렇지? 증명하기 이전에 그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시차를 두기 위해서 헤드 PP 먼저 일어난 걸 이렇게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Why does this matter?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작은 히포캠퍼스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This part of the brain, 그 뇌의 어떤 일부분이, 자, 뇌 부분이, 즉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히포캠퍼스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 뭐 하는데? 당신이 뭐 하는데? 남아있도록. 헬프의 목적격 보호는 원형과 투부정사만 가능하니까 ing는 올 수 없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뭔만 상태로 남아있도록. 또 여기 보면 remain이 이형식 동사인지라 뒤에 뭐가 나와줘야 되더라? 보어인 형용사가 나와줘야 할 거야. 요거까지 좀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resilient, resilient라고도 하고요. 그죠? 회복력 있는 상태로 남아있도록 도움을 줄 거야. 뭐의 직면에서? 스트레스의 직면에서 회복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히포캠퍼스였나 봐. and 그리고 is, 자, and 다음에 is라는 동사를 바로 썼다라는 건 주어를 계속 누구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 뇌 부분이 is involving 하면 뒤에 바로 목적어 나와줘야 될 거고 is involved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될 거야? 전치사 명사가 나와줘야 할 거야. 그래서 능수동이냐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수동태로 쓰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이 기분을 조절하는 것에 전부 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아, 그럼 히포캠퍼스가 하는 역할 첫 번째 뭐다? 뇌 회복력. 두 번째 뭐다? 감정 조절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히포캠퍼스의 특징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히포캠퍼스에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 결국 안 좋다는 얘기네. 그렇지? 또한 it also, 자, also라는 장치 때문에 지금 문장 삽입의 가능성, 뭐 추가의 가능성을 좀 높인다는 거거든. 앞에서 히포캠퍼스의 능력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히포캠퍼스는 또한 도와요. 당신이 뭐 하도록? 헬프의 목적격고 한번 또 나왔다. 그지? 원형도 가능. ing는 무조건 안 돼. 당신이 monitor, 감지할 수 있도록 뭐를? The safety of your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전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두 번째, store 할 수 있도록. 자, 여기에서의 동사 원형은 당연히 monitor. 당신의 왜? 당신이라는 유의 행위자의 첫 번째가 monitor. 두 번째가 뭐니까? store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병렬 구조 맞춰주셔야겠죠. 네가 저장할 수 있도록 뭐를? 위험한 이미지를. 어디에서의? 장기 기억의 위험한 이미지를. 그래서 어떻게? You can avoid them. 그 이미지들을 네가 피할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네가 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런 장기간의 어떤 기억에서의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뭐다? 히포캠퍼스다. 그럼 히포캠퍼스의 네 가지 역할을 우리가 봤네. 첫 번째 뭐다? 뇌 회복력. 두 번째 뭐? 감정 조절, 기분 조절. 세 번째 뭐? 내 환경에 대한 안전을 감지해서 뭐 할 수 있다? 그 환경에 대한 위험한 이미지들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해둬서 나중에 그걸 피할 수 있게 만든다가 이 모든 히포캠퍼스의 역할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게 원문이 37번이니까 뭐니 얘들아? 순서 추론이야, 순서 추론. 그러니까 순서 추론의 A, B, C의 그 첫 문장에 나왔던 것들이 그 전에 있던 그 덩어리의 마지막 내용과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놓은 것들이잖아. 그러면 A, B, C 각 첫 문장들의 변형 문제는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어? 삽입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it does all these things. 또 역시 히포캠퍼스가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회복력, 기분 조절, 세 번째가 뭐였죠? 환경에 대한 안전의 감지, 그 다음에 위험한 이미지들 저장. 이 네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한다. 그러면 이 these things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앞에 그 두 문장에서 말한 네 가지의 히포캠퍼스의 역할들이 다 끝나고 얘로 받아줘야 되겠다는 생각.
as 뭐로서 part of its duties 그 히포캠퍼스의 임무의 일부로서 그 네 가지 모두를 하고요. 그 임무 어떤 임무 얘들아? 명사 duties 다음에 전치사 있다는 건 동사 모양 뭐밖에 안 돼? ing밖에 안 되는데 얘는 어휘 문제가 되겠다. 그치? 조절하는 거, 산만하게 하는 거. 뭐를? 너의 교감, 그리고 부교감, 이런 신경계를 뭐 하는 거야? 다 조절하는 거죠. 그게 히포캠퍼스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히포캠퍼스가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또 대조 연결사 다음에 바로 스트레스 얘기 나오니까 이게 pacify, 진정시킬 수 있어요. confuse, 혼란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스트레스는 안 좋은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confuse가 맞겠네요. 그렇죠? 뭐를 혼란시켜야 얘들아? 히포캠퍼스를 혼란시키며 자, lead to의 동사의 병렬 구조는 자, 등위 접속사 다음에 동사 모양은 전부 다 어떻게? 병렬 구조 체크하시라고 했어. 혼란시킬 수도 있으며 두 번째 lead to. lead to의 to는 뭐라고 했니 얘들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는 얘기는 뒤에 뭐 나올 수 있다 얘들아? 명사나 ing, 동명사 나올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동사 모양은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맞춰줘야죠. 뭘 이끌 수 있다 얘들아? Signals for cortisol. 코르티솔에 대한 어떤 신호를 이끌 수 있대. 스트레스가. 그럼 코르티솔은 결국 좋은 거겠니? 나쁜 거겠니? 스트레스가 이끄는 거니까. turn, on 한대. turn on. 코르티솔의 신호를 on 한대. 켜버린대. 뭐 하는 거 대신에? 꺼버리는 거 대신에. turn off 하는 거 대신에. 이 코르티솔의 신호가 하고 위치로 봤습니다. can trap you. 너를 가둬버릴 거야. in constant state of flight, flight and freeze. 싸우거나 달아나거나 freeze,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지속적인 상태 속에서 너를 가둬버리는 그 코르티솔의 시그널을 켜버리게 된다라는 얘기. 즉, 안 좋은 영향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글의 흐름 잘 좀 인지해 두시고 히포캠퍼스에 대한 역할에 대한 얘기만 세 문장 얘기했었습니다. 자, 38번. 얘들아, 좀 여러분들 숙제 검사하느라고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조금 일어나서 하셔도 됩니다. 일어나서. 저 키다리 책상, 그래. 윤준이 키다리 책상 가려고? 그래. 괜찮아. 일어나. 피곤하면 일어나. 괜찮아. 할 때까지는 해야지. 자, 과학의 창의적 과정. 이 창의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핵심이거든. 과학은 창의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학은 그런 과정이 있죠. Creative process in science, giving birth to tested knowledge. 이미 기존에 검증된 지식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학의 어떤 창의적 과정.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면 알아요. 사이언스는 creative process다. 실험적 테스팅, 검증의 어떤 창의적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과학은 요 단어가 좀 반의어 관계로서 규칙에 기반한 절차지만 규칙에 기반한 절차란 말 자체가 뭐야 얘들아? 이미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틀 안에서 하는 게 과학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또 추론으로 바탕한 실험적 검증을 거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즉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이지만 결국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지식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절차이다.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배경 지식 먼저 깔고 시작할게. 먼저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과학자들이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지. 과학자들은 뭐 이거에도 뭐 물리를 적용하거나 뭐 화학과학자는 화학을 적용하거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가 순간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수 있겠지. 그 생각만 하다 보면 뉴턴이 그냥 사과나무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와 중력 이러지 않았을 거야. 강정규가 거기 앉아 있었다면 이게 웬 떡? 하고 그냥 먹기 바빴을 거야. 뭔지 알지? 생각해봐.
야, 전 세계 인류가 강정교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나는 현실주의자거든, 되게? 나는 MBTI가 S야, 나는. N이 아니야. 근데 그런 상상 안 해봐? 야, 77억의 인구가 강정교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자전거는 타고 다녔을까? 그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이 문과적 머리로 그냥 저기 강가 가서 막 신화 쓰고 있지 않았을까? 난 문돌이니까. 그지? 아무튼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계속 뉴턴도 그 물리적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다가 갑자기 사과가 떨어지니 거기에서 이제 발상이 된 거지. 중력이 존재한다는. 그지? 그게 발상이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러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먼저 세우겠지. 그 다음 이걸 뭐 해보면 돼? 계속 뭐 해보면 돼? 실험해보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관찰해보고, 이런 거 해보겠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면? 뭐가 되면? 아, 진짜 안 쓰는구나. 이거 니네 안 써? 니네 그 채팅창이란 말도 안 해. 니네 그 DM이나 카톡 보낼 때 이거 안 써요? 니네 내가 제일 답장 짜증나는 게 이거야. 오늘 이거 해서 이거 하는 거 알지? 이지랄. 나 이 답 너무 니네가 뭐 나한테 할 일은 없겠지만 승찬아 숙제했어? 응. 이러진 않겠지만 난 두 개도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은 하나만 보내. 더 섭섭해. 괜히 섭섭해. 아, 이런 거 초성만 안 써요? 니네 초성만 잘 쓰지 않아? 수고 할 때도 시읒 기억 쓰고 끝내잖아. 그치? 이거 뭐야? 어? 오? 범준은 안 해? 아니. 이게 뭐야? 반박 불가야. 나 소름 돋았어. 괜히 말했다. 다시. 아니, 쓸데없는 얘기야. 다시. 그러니까, 과학자는 가설을 세우고 나서, 왜 내가 창피하지? 실험 연구 조사 관찰을 계속 하다가, 야, 이건 빼박이다. 진짜 반박 불가다. 이건 나한테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론이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이론이 되는 거야. 많은 과학자들, 나랑 같이 연구하는 많은 동시대적 과학자들,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너 헤어진 걔 생각하는 거야? 아. 네가 왜 그런 걸 얘기해, 유준아? 아이씨, 내가 다 땀이 나네. 그런 얘기 하지 마. 발음이라도 좋게 얘기하든지. 이러면 어떻게? 너 술 한잔 하고 왔니? 얼굴은 왜 빨개진 거야? 네 발음하고 얼굴 색깔하고 지금 이거 거의 뭐 회식 2차 갔다 온 얼굴이야 지금. 다시 어디까지 했어? 아니, 너 근데 왜 자꾸만 웹툰 주인공 마냥 왜 이런 표정 짓고 있어? 왜? 자, 여기 봐봐. 다시. 진짜.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 이론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가설이 이런 것이 덧붙여지게 되면 이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론이 뭐냐면 지식이란 얘기로 할 거야. 지식이란.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죠?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자,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대디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과학이라는 것이 이 단어. rule-based procedure. 그러니까 룰이라는 건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절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접속사절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주절, 새로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겠지. 이걸 which로 받아버리잖아, 얘들아. 그럼 계속 월도절이 연장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안 되고 주절이 나와야 되겠죠. It is very much a creative process.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creative process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rule-based procedure가 얼도절로서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은 규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건 창의적 과정이에요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문장부터 it is important, vital, 필수적인, fundamental, necessary
이런 말 쓴다는 것 자체가 뭐야? 주제문으로 깔고 시작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뭐가? 창의적 과정이라는 게. 그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인 거죠. 자, 컨젝처라는 말을 쓰고 있어. 컨젝처가 뭐야? 추측이야.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 하이퍼더시스, 가설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게 컨젝처야.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추측이 어떤 철학적 발명이기도 해. 철학적 발명 말 어렵다. 그치?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다가 나온 새로운 물건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측이라는 건 철학적 발명이며 cooked up rather than mystically by the mind through the mental computation we call careful contemplation. 문장은 끝났고요. 얘는 지금 뭐야? 과거분사로서 PP로서 cooked up이 만들어지다라는 PP의 의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철학적 발명이래. rather가 부사 앞에 쓰이게 되면 얘도 부사로서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이게 되면 rather는 다소 형용사한 다소 부사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다소 신비롭게 마음속 생각 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적 발명이 추측입니다. 그렇잖아. 아무것도 없다가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이 뇌가. 그치? 이게 이제 형서 봐. 뭘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계산을 통해서, 머릿속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뭐라고? 콜 다음에 명사 한 개 나오면 얘 목적어 아니라고 했어 얘들아. 목적격 보호라고 했지. 콜 얘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쌤이. 콜이나 네임과 같은 동사는 능동일 때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 이름 짓다 이런 동사 의미야. 선출하다 간주하다 elect, consider, appoint 임명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 A를 B라고 부르다 이름 짓다. 근데 얘가 수동태가 돼버리면 called가 돼서 불리워지죠. 목적격 보호는 BPP 뒤에다 쓴다. 목보는 BPP 뒤에다 쓴다. 그러면 능동일 때는 명사 몇 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명사 2개 나올 수 있고 수동일 때는 명사 몇 개? 1개 나올 수 있다. 요거 좀 주의하시라고. 그래서 니네가 보실 때에도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오면 안명사 수식어인데 불완전해야 되는데 명사가 있네? 목적어 아닌가? 아니, 콜은 명사가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석도 을룰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라고 해석하셔야 돼. 오케이? 주의 깊은 순사숙고라고 부르는 그런 정신적 머리 계산을 통해서 마음속에 의해 다소 신비롭게 만들어지는 철학적 발명이 뭐다? 추측이다. 그치? 이러지 않을까? 이게 다 새로 만든 거잖아, 니네들이. 오케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However, 하지만 이렇게 과학의 추측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지만 until은 까지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요 말 넣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야. 니네가 이해하기. 전까지라고 해석해야 돼. until은 전까지, 전에까지. 가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against reality, 그게 실현해내는 것에 반하여 검증이, 그러니까 2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실험, 연구, 조사, 관찰.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뭐다? 그건 그냥 뭐일 뿐이다? It is not yet. 그것은 아직 지식이 아니라 it is just information. 그냥 뭐일 뿐이다? 정보일 뿐이다. 그치? 무슨 정보? 나타내는 거부하는 speculation. 추측을 나타내는 그냥 정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실험 연구 조사 안 하면 그냥 가설을 해서 끝난단 말이야. 오케이? 지식이 아니라 그건 단순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자가 4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지식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아직 지식이 아닌 조건은 뭐야? 가설이 그냥 뭐야? 실현화되기 전까지 검증을 안 하면 테스티드 하지 않으면 수동태주의 가설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보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험, 연구, 조사, 관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is information. 지식은 정보다. 어떤 정보? had demonstrated its usefulness. 창의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유용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야? 실험 연구 조사, 검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용성을, 지식이라는 건 유용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좀만 쉬자. 자, 바로 it is that 말입니다. it is what 말입니다. is라는 비동사 뒷자리에 지금 명사 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what이 명사가 되려면 불완전, that이 명사가 되려면 완전. 근데 딱 봐도 주어 없이 is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정답 what으로 찍고 시작해야 되겠다. 결국 그것은 바로 it is what is left over.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한 이후에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실험적 검증의 어떤 그런 순환들이 주어니까 수일치는 have reinforced, eliminated first theories. 잘못된 이론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다? 지식이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가설이 이거 말고도 여기에서 파생된 가설들이 여러 가설들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고 넌 아니야. 그러니까 너만 남았네? 오케이, 네가 맞는 걸로 하자. 지식이잖아. 결국 우리가 과학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전문적 지식조차도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론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다? 지식이다. 그럼 니네가 지식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을 때 첫째, 이 구문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내용도 중요하고 구문도 중요해. 첫째, what절을 니네가 쓸 수 있어야 된다. after절을 통해서 니네가 모두 요 내용도 잘 판단해서 같이 봐두셔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쓸 줄 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식을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전체 내용을 함축해서 별표 쳐놓으시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test their hypothesis. ISI가 단수, SIS가 단수, SES가 복수. 그들의 가설들을 계속해서 검증함에 따라, 그리고 검증하고 뭐해? 제거한다는 말에 부연 설명이 되니까 유지하다는 아니겠지. 제거하다는 거니까 결국 수정해가면서, 병렬은 누구? 테스트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그들의 models, 이론들이 되겠죠. 가설들. 뭐 하기 위해서? account for는 설명하다. 잊지 마세요. 차지하다도 있습니다. 차지하다. 설명하다, 차지하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의 모델들을 계속 수정함에 따라 까지가 as절. 일종의 learning loop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요 앞에 여기다 쓸게. 원래는 저 a kind of learning loop라는 주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대절의 수식어가 여기에서 길게 늘어져 있어서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동격이든 관계대명사든 꾸며준 다음에 emerges라는 짧은 자동사 하나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원래 있던 건데 형사 봐. 영어는 길면 어디로 보내지? 영어는 길면 뒤로 보내는 습성이 있지. 그치? 그래서 짧은 주어 동사를 먼저 만들어주고 대절의 수식어를 그 뒤에다 갖다 쓰는 모양새를 이룰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 얘가 되는 거야. 됐어? 일종의 그런 학습 루프, 반복 같은 루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그런 학습 루프라는 건 어떤 형식의 학습 루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뭐 하는 거? 잘못된 이론들은 제거해 나가는 것. 그지? 그게 이 글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루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명사절이 아닌 emerge는 자동사라서 목적어 취할 수가 없어요. 목적어 명사 올 수 없고요. That statisticians, 통계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 Bayesian updating이라고 부르는 것. 부르는 학습 루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콜 뒤에 지금 Bayesian updating 하나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목적어 아니야. 형수봐 일어서도 돼. 다 왔어. 그럼 Bayesian effect가 updating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형수봐 다 왔어. 그럼 니네가 알 수 있어야 돼. 방금 쌤이 얘기했잖아. Bayesian updating이 뭐야 그럼? 잘못된 이론들을 뭐 해가는 거? 제거해가는 거.
그치? 그래가면서 수정해가는 거. 그걸 체크하면 돼. 연수야, 여기 봐야지. 너 자꾸 어딜 봐? 여기 어딘가를 막 봐, 왜? 너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남자들이 막 따라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이 고민하는 표정이야, 지금. 뭐 어디서 돈을 잃고 왔니? 왜 그래? 자. 집중하세요. 왜 여기에서 갑자기 막, 남자애들도 그래, 남자애들도. 갑자기 막, 별일 없는데 그냥 막 시리에 빠진. 그래서 여태 막 친구랑, 와, 이게 병신새끼야, 와, 이러고 놀다가 수업만 하면, 막 이러고 앉아있어, 남자애들. 형서봐. 여기 정신 차려있지. 잘 봐, 마지막 문장이야. 야, 바이애스 룰에 기반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제거하고 수정해서 현실, 지식으로 가는 단계. developed, 얘 수식어야 얘들아. PP, 만들어진 bias rules. 누구에 의해서? 18세기의 영국 통계학자이자 필로소퍼, 철학자인 토마스 바이애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이애스 룰에 기반을 해보면 분사 구문입니다. 주어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주어 동사 앞에 쓰인 이리는 PP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바이애스 룰에 기반을 둬서 보면 바이에시안 업데이팅은 뭐여야만 해? 일컫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투야. 수학적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수학적 과정의 명사가 있으니까 그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관계부사 where, whereby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완전한 문장. 이미 받아들여진 이론이나 예측 가능한 이런 모델 같은 것들이 gets increasingly inaccurate, 그냥 accurate. get, 얻게 되는 거야. 뭐를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되는 거야. 뭘 통해서? 반복적인 testing, competing variants of that theory. 그 이론의 경쟁하는 어떤 변수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되는 것. 여기 A or B는 B랑 수일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뭐 계속 그 이론과 경쟁하고 있는 변수들의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지웠네? 가설이라는 걸 세웠을 때 여러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변수들을 뭐 해가면서 검증을 통해서 제거해 감으로써, 즉 정확성,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정확한 쪽으로 가게 되는 수학적 과정을 뭐라 한다? 바이에시안 업데이팅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검증을 통해서 아닌 건 제끼는 과정. 그래서 정확하게 되는, 하나로 남는, 그게 바로 바이에시안 업데이팅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문장 이해되시겠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 봐봐. 자, 문장 길었으니까. based on 자체는 뭐다 얘들아? 분사구문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based on부터 어디까지? 토마스 베이어스까지가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based on은 PP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bias rules. 근데 이 컴마 찍고 PP가 누굴 bias rules로 꾸며주는 거야. 전치사 명사. 18세기 토마스 바이애스에서 만들어진 룰에 따르면 이 업데이팅은 말합니다. refers to 명사가 뭐뭐에 관해 말하다야. 읽었다. 그 명사에 대한 수식어가 whereby부터 어디까지? 그 theory까지가 전부 다 수식하는 구조라는 거. 오케이? 받아들여진 이론이나 어떤 예측 가능한 모델들이 좀 더 정확해지게 되는 거야. 뭐함에 따라? 검증을 계속 하게 함에 따라.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8번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9번, 10번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또 이어서 3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네, 나중에 20대 때 막 그럴 때 있다 막 그 남녀 간에 막 사랑 싸움 할 때가 있거든. 남자애들이 20대 초반 때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까이거나 헤어졌을 때 남자들이 술 먹고 제일 부들부들해서 못 참는 거 중에 하나가 벽에다가 자기 주먹 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평생을 후회합니다. 알겠죠? 절대 하지 마요. 손가락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막 피가 철철 흘러야 뭔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헤어지면 뭐 다른 이성을 만나면 되죠. 그죠? 응? 라고 내 친구가 그랬어. 선생님이 대학생 때 진짜 선생님이 여태까지 필름을 끊겨본 적 기억은 다 나요. 나는데 한 번 기억이 안 났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학과가 전체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야. 그때 선생님의 참여 종목이 농구 우승. 씨름 나 혼자 해서 다 내가 선출이거든. 그러니까 씨름 나 혼자 해서 다 우승. 내가 우승시켰어, 사실상. 그리고 줄다리기 우승. 또 뭐 하나 우승했는데 4종목을 우승해서 우리가 종합 우승을 한 거야. 그 트로피가 5개인 거야. 5개니까 그 트로피가 이제 알지? 플라스틱. 그냥 요만한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가 이제 전체 그 술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과 전체가 막 진짜 그때는 인구도 많았지. 엄청 먹은 거야. 근데 전교 막 농구하던 뭐 선배들 막 친구들, 동기들 막 후배들 그래서 막 농구 트로피 막 이렇게 마시고요. 저희가 씨름 트로피 이렇게 마시고요. 종합우승 트로피 와 했는데 그 기억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앙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눈을 딱 떠봤는데 그거 알아? 눈을 떴는데 뭔가 내가 납치당한 그런 기분 알아요? 주변을 의심해. 나랑 농구 같이 했던 친구 옆에 같이 누워있어. 건물 옆에. 앵앵 소리가 뭐였냐면 쓰레기차가 뒤로 후진할 때 나는 소리였던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깬 거야. 해가지고 우리 왜 여기 있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놈 새끼들이 우리를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 잤습니다. 그때가 언제? 6월? 5월? 5월이었을 거야 아마. 그나마 좀 따뜻했으니 망정이지. 새벽 이슬과 함께 찻소리 엄청 많고요. 새벽 5시쯤인가요? 청소부 아저씨 덕에 깼습니다. 안 깼으면 같이 실려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20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술 안 먹는 게 좋아요. 먹지 마. 지금 안 먹어도 돼. 요즘 친구들은 술을 안 먹는데요. 술을 안 먹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주 건강한 정신에 많이 있더라고. 추세가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술집 회사들 난리 났대. 아니 술집 회사가 아니라 술 주류 파는 회사, 주류 회사들 난리 났대잖아. 그지? 그 정도로 드시지 마세요. 자, 39번. 여기 코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얘들아, 코인은 동전이라는 명사 말고 ing가 있다는 건 동사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다의 이제 make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알아두시고, 신조어 만들기 필수야. 뭐에?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필수성. 코인 is는 당연히 코인의 명사 형태, 또 다른 명사 형태가 되겠죠. 신조어 만들기. necessity is mother. 25년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 얘들아. 각 학교마다. 이 수업만 지금 6번째 하고 있나? 5번째 하고 있나? 막 그럴 거야. 그때만 저 작년에도 이걸 했었거든. 저거 언제 쓰는 표현이니? 이 말 들어봤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누가 엄마야? 실패가 엄마야? 성공이 엄마야? 실패가 엄마죠? 어제 동안고 성공 이 사람인데 성공이 왜 엄마야? 실패가 엄마죠. 그죠? 얘 엄마.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아는데 이걸 왜 이렇게 쓴 거야? 결국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있어야 그의 자식이 있는 거다. 오케이?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결국. 그지? 그걸 이제 본따서 얘기한 겁니다. 필요함이 있어야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서로 이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목으로 나오면 안 그래? 그치?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라는 말로서 니네가 잘 잡을 수 있겠냐고. 그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한 용어가 없을 때에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신조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은어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 어떤 학문적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도 이 학문적 개념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 말에 대해서 뭔가 정의된 게 없어? 그러면 그 학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거 한번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은 우리가 일상 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 규칙으로는 더 나을 거예요. 나머지 다 if절. 이렇게 한다면 그 상황이 더 나을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뭐 한다면? 당신의 정의가 correspond to가 어디에 상응하다라는 뜻이거든. 상응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상응한다는 말, 일치한다, 같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의 정의가 as clos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가장 비슷하게 상응한다면, 즉 일치한다면, 뭐와? 방식과 일치한다면. 우리가 the way는 얘들아 우리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이건 같이 쓸 수 있지, 그지? 근데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다고 배우죠, 그치? 수식어의 역할로 할 때는 the way와 how는 같이 쓸 수 있고, 단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략된 구조를 in which가 생략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 완전한 문장 이렇게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방식으로만 상응한다면,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어떤 정의가 너희들에게도 딱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이해가 딱 되어지게 된다면 더 낫겠죠. In the kinds of the debate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관련 있는 이라는 뜻이야. 너의 주장이 관련 있는 그런 어떤 논의의 일종의 그런 논의 속에서 네가 사용하는 그 용어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어지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가깝게 네 정의가 딱 맞아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어려운 말들이 나와도 내가 풀어서 니네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잘 설명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정의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잘만 일치가 된다면, 일종의 어디에서 논의 속에서 네가 관련 있어, 네 주장이 관련 있어라 하는 그런 어떤 논의의 일종 속에서 그 용어가 일상적으로 잘만 사용되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잘만 일치가 된다면, 상응하게 된다면 더 나을 거예요. 두 번째 문장. 하지만 바로 대조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 There will be occasions.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요? where이냐 which냐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형용사 자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왔나?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나? 확인. It is appropriate. 끝. 주어 동사 보어 끝났으니까 완전한 문장. 적절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 필요한 경우, 심지어 필요하더라도 뭐 하는 것이 to coin. It is appropriate. 이시 가주어, 진주어가 나와야 되니까 투부정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through 뭐를 통해서? 자, through는 전치사니까 형서봐, 팔짱 좀 풀래? 어떻게 할까? 팔 쓸모 없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버릴까? 지금 펜 들고 미친 듯이 써도 모자랄 판에 그걸 수업이라고 하는 거야? 다 잊으라고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부들부들하네 또. 형서 봐, 자세 똑바로. 네 태도였어 방금 그게.
through 뭘 통해서? 적절해. 뭘?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적절해. 뭘 통해서요? 전치사 뒤에 뭐가 필요한 자리니까 명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첫 번째 what 후보 가능하고요. which는 명사 안 되고 형용사 되고요. that은 일상적으로 전치사 뒤에 that은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in that 주어 동사. in that 주어 동사는 부사 역할로서 뭐라는 점에서 이렇게는 쓸 수 있죠. 근데 through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로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what절 뒤에 불완전한까지 볼까요? 또 나왔네. 오늘 이거 많이 나오네. 꼴동사. stimulative는 형용사. 얘가 목적격 보호죠. 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 stimulative definition. 자극하는 어떤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어떤 특별한 용법 같은 거 정도는 만드는 건 적절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 더 좋겠지. 그치? 어떤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으로 니네들한테 가깝게만 전달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 하지만 뭔가 이 철학자들이 이런 정의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경우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필자는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특별한 경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his가 뭐겠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만드는,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그 경우를 얘기한 거야. 그 경우는 would be the case. 이러한 경우일 거예요. 자, case의 수식어로서 지금 관계부사 where로 수식을 해주고 있죠. 어떤 경우요? 현재의 어떤 어휘, 새로운 어휘가 아니라 현재의 어휘가 관계부사 맞게 쓰여서 뒤에 완전한 문장 이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현재의 어휘가 not able to make distinctions. 구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경우야? 특별한 용법에 가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가진 어휘 가지고 설명이 안 돼. 정의가 안 돼. 구별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that 어떤 구분이요?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 되니? 자, 여기 선생님이 you think에다가 지금 뭐 쳤어, 얘들아? 가로쳤잖아. 요거 설명드릴게. 잘 봐. 여기 봐. 먼저 여러분들 여기 distinctio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distinctions가 명사. 그 다음 뭐 나왔니, 얘들아? that 나왔죠? 그래서 that you think만 보시면 요 단면적으로 that you think만 보시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순을 취하고 있어요. 왜? think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구별들 이렇게 해석해도 깔끔할 거야. 근데 뭐가 남아? 여기다 쓸게. 잘리니까 is philosophically important. 요게 남아버린단 말이야. 여기다 쓰면 조금 이해가 더 힘들라나? 다시 여기다 연결지어서 써볼게. philosophically는 뺄게. 자, 요 대시 요 모양까지만 봤을 때 목적격처럼 보이지만 그럴 조건은 이 think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think에 뭐가 있어 지금? 원래 대절의 접속사절이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think의 목적어는 여기 있어. 얘가 목적어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 동사의 목적어가 대절이라고. 이 말까지 이해되겠니? 근데 that은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그러고 뭐가 없어? 생략을 하면 that 접속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is라는 동사만 있잖아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지금 빠진 거지? 그 주어가 누구야? 얘야. 그럼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무슨 격? 대절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생략이 돼, 안 돼? 안 돼. 써줘야 돼.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여기 봐. 구별인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을 현재 용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럼 요 다음 문장이 지랄이 같을 거거든. 봐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이 철학적 중요한 뭔가 이 구별이 있어. 이 용어가 있어. 특별한 용법이 있는데 이걸 지금 있는 용어 가지고는 이걸 말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필자의 의견은 이럴 땐 뭐 해야 된다? 신조어를 만들어야 돼. 왜? 지금 현재 어휘 가지고는 이 구분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왜 내가 이걸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요 구별할 수 없는, 네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을 해낼 수가 없는, 현재 용어가 해낼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의 예시가 다음 페이지. 여기에 for example로 나오거든요. 자. 그냥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4번 문장 for example 문장은 그냥 텍스트만 선생님이 해석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봐, 얘들아. 여기 봐. 예를 들어 We do not have term. 우린 용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없다는 건 뭐야? 현재 용어로는 구별이 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지? 봐봐. 자, 우리는 용어가 없을 거예요. 일상적인 용어 안에는 이 용어가 없을 거예요. 어떤 용어요? 데디아가 이 term이라는 선행사를 잡습니다. 설명하는,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기억 어떤 기억?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의 기억은 반드시 아닌, 그러니까 뭔가의 기억이 아닌 기억을 묘사하는, 뭔가의 기억이 반드시 아닌 기억을 묘사하는 그런 용어가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온 거거든. 목적어 빠져 있는 상태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는 거지. something 뒤에. having it. person 수식어야.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해왔었던 뭔가의 기억은 아닌데 그 기억이 있어.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 가고 싶을 거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봐봐.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해석하고 나서 이걸 쓰란 건 안 나올 거야. 근데 봐봐. 지금 뭘 말하는지는 알고 있지. 뭐? 현재 용어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용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험은 했어. 근데 기억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상황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경험을 한 기억은 아닌 기억이야. 그러니까 경험은 했는데 기억이 없는 거야. 그걸 무슨 용어로 표현할 거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정리해 볼게. 우리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상 용어에는요. 어떤 용어요? 묘사,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인데 그 기억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기억이냐? 반드시 어떤 형태의 기억은 아닌 어떤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해왔었던 그 무언가의 기억은 아닌 뭔가의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를 우린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쌤이 얘기한 경험은 했는데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걸 무슨 용어로 표현할 거냐? 다음 문장. Such a thing. 그러한 건 뭐? 이 용어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이 발생할 거야. 예를 들면, 자, 이 예시에 지금 for example 문장에 for example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그러한 상황은 일어날 거야. 만약 I could somehow share. 내가 어떠다가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을 때 너의 기억을 만약에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이게 발생돼. 즉,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그러니까 거의 어떤 기억의 어떤 유형의 경험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하지만 이것이 would not be of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내가 실제로는 경험을 했었던 그 무언가는 아닌. 그러니까 경험은 하지 않았는데, 경험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억은 없는 거야. 그것을 내가 당신과 공유를 하게 된다면 방금 있었던 이런 형식들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4번 문장 자체가 앞에 있었던 3번 문장, 아까 그 distinctions가 있던 문장, 그 문장의 얘가 하위 개념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위 개념이 방금 읽었던 이 상황의 하위 개념, 얘가 상위 하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흐름상 잘 잡아두셔야 돼. 정리한다. 그러한 것이 발생돼.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너의 어떤 그 기억들과 내가 공유를 한다면, 너도 그런 기억 갖고 있어? 나도. 라는 그런 공유를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기억의 유형에 대한 어떤 경험은 있어. 하지만 이것이 뭔가는 아니야.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뭔가는 아니야. 근데 그 기억의 유형 같은 것들은 내가 해본 적이 있어. 너도 있어? 나도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앞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 뭐? 내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억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경험했었던 기억이 아니야. 그 기억이 뭐지? 이건 계속 곱씹어보면 돼. 그렇지? 텍스트만 해석해보면 그렇잖아.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내가 기억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 뭔가의 기억은 아니야. 기억이 있는데 그 유형의 기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이게 뭐야? 일상 용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거 하는데 왜 갑자기.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상 용어에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형태의 개념이 있다고. 그치? 그런 것들이 상대방과 경험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나타나. 네가 경험한 게 있어? 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는 않았거든?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그 기억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음 문장에서 얘기합니다. To call this. 오늘 call 동사 진짜 많이 나오죠? To call this a memory. 투부정사가 지금 문장 앞에 쓰였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이라 부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문장 앞에가 있는 게 아니라 동사 앞에 있죠.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잘못된 거겠지. 왜? 내가 경험은 있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은 있는데 그 경험의 기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기억이라고 부르는 건 또 좀 이상해. 즉, 그래서 앞서 이유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만들어 왔어. 뭐를? 특별한 용어를. 뭐를? 쿼시 메모리라는 유사 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왔어. 이렇게. 뭘 말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이런 가상의 기억과 같은 경험을 일컫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유사 기억이라는 어떤 경험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사 경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기억이 아닌 기억,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신조어 만들기라는 소재를 가진 이 글의 내용은 뭐다? 학문적으로 일상 용어에서 쓸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가진 개념들은 신조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 바퀴 돌 때 좋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신조어 만들기를 집중하시면 돼 하고 넘어가지만 또 니네들은 저게 또 뭔 소리야 하면서 막 이해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도 여기에서 이제 언어의 차등 사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볼게. 여기에 이제 집단 간의 불평등한 언어의 차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그렇지? 불평등 언어 차용.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의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그 불평등을 뭘로서 나타내고 있다? 언어로서 나타내고 있다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공평한 언어, borrowing from A에서 to B로 빌려오는, 그러니까 지배 그룹에서 하위 그룹 쪽으로 빌려오는 불공평한 언어, 이런 뜻이야. 주제는. 제목은 반영하는 거야. 사회적 불공평을. 뭐와? Groups in language. 이 그룹 간의 사회적 불평등을 언어로서 나타내는 반영이 이 글의 주제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해. 그게
지배 집단에서 종속 집단으로 언어가 대부분 차용된다는 점에서 반영된다. 이 반영된다는 말이 결국 뭐야? 사회적 불평등이 있는데 언어로 나타내진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니네가 하위 그룹이라는 게 아니야. 종속 그룹.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는 니네가 종속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나이대가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정도 되실 거야. 40, 50대 정도. 그치?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1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dominant 그룹이라고 하고, 니네들을 이제 subordinate, 하위 그룹이라고 봤을 때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은 10대지만 나중에 20대, 30대, 40대에 너희들 부모님 나이대가 되면 이 부모님들이 쓰시는 어른들만의 용어들 있잖아, 말들. 그치? 니네가 안 쓰는, 아유, 엄마 아빠들은 저렇게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저런 말을 쓰지? 낯간지럽게? 뭐 그런 거 어른들끼리는 어떻게 저렇게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니네들은 친구끼리 여기 학원가에서 지나가다 만나면 아유 범준아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만나 야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니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어제 기약 없는 약속들은 어른들은 되게 많이 하잖아. 연기 좋았어. 자, 아무튼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말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만의 쓰는 용어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들만의 쓰는 용어들이 물론 공통분모도 존재하지만 이들이 쓰는 또 너네가 쓰는 용어는 다를 거야. 선생님도 그럴 거고. 근데 생각해봐. 니네는 결국 나이 먹어서 그들이 쓰는 언어들을 쓸 수도 있어. 더 높겠지 가능성이. 그치? 근데 거꾸로 니네들이 쓰는 말을 부모님들이 배웠다 한들 그 은어들이나 어떤 니네들이 쓰는 그런 말들 있잖아. 그치? 어쩔? 아니 뭐 이런 단순한 표현 대답도 그치? 그들이 배웠다 한들 회사 상사나 고객이나 사회생활에서 친구들한테 쓰지 않으시겠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들이 쓰는 말들은 니네가 나중에 쓸 거야. 응? 근데 니네가 쓰는 말들이 이들한테 도달을 했을 때 알고는 계시겠지. 그런 말 써? 오케이. 근데 그걸 쓰진 않으실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배 그룹에서 하위 그룹에서 쓰는 말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따 좀 더 좋은 예시가 나와요. 영어라는 언어에서 이제 호주 언어, 대럭이라는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 하위 언어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 40대도 50대들 쓰는 말에서는 10대들이 나중에 쓸 건데 니네들이 쓰는 말들이 어른들이 알았을 땐 그게 실용화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소멸될 거야. 그렇지? 안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좀 술 좀 그만 먹어라.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 술 좀 그만 먹어. 아니 더 먹을 건데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그러시진 않겠지. 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아주 종종 인터랙션, 상호관계가 그 그룹들 간의 상호관계가 단수니까 is가 수일치가 되셔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종종 사회적으로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반영되어져요. 이것이 뭔데? 사회적 불평등이요 반영되어져. 어디 안에서? 사실 안에서 반영돼요. 보통 the fact는 동격대세 완전한 문장을 취하죠. 많은 경우에 빌려와 말이나 어떤 construction, 구조, 단어나 구조의 어떤 차용,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 것이 동명사 주어니까 gos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대개나 아니 전적으로 한쪽의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그 사실의 안에서 반영이 됩니다. 다시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게 어떤 사실에서 반영된다고? 대다수의 경우 단어나 구조가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에 반영이 돼. 그 방향 어떤 방향? from A에서 좀 더 강력하고 프레스티지한 그룹에서 to 어떤 그룹? less favored one. 좀 덜 혜택을 받는 그런 그룹에서 좀 더 권력이 있고 특권을 가진 그런 그룹에서 밑에 하위 그룹 쪽으로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 사실의 안에서 반영되어지게 됩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단어나 구조가. 됐어? 이게 언어죠.
단어나 구조의 차용, 빌려 쓴다라는 방향이 어디로 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좀 더 권력 있는 그룹에서 덜한 그룹 쪽으로 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길게 얘기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다? 사회적으로 뭐가 있다?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 불평등을 뭐로 나타내게 된다? 언어, 단어, 구조로 나타내게 된다. 그 언어나 단어 구조는 어디 방향으로 올라가? 좀 더 권력 있는 그룹에서 그렇지 못한 그룹 쪽으로 내려간다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언어 속에서 위에서 아래로 간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해줘야 되겠죠. 이 문단이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길어. 집중해서 봐야 돼. 사회적으로 종속된 그룹, 그러니까 하위 그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하위 그룹들의 언어가 may. 자, may의 조동사의 원형이 어디 있니 얘들아? 여기 있는 거야. 제공할지 몰라. 이렇게 가는 거야. 가운데 from부터 여긴 다 부사야. 꽤 초기 접촉의 꽤 이른 시기부터 이 하위 그룹의 언어들은 뭘 제공할지 몰라? 용어를 제공할지 몰라. 뭐에 대한? 어떤 사물이나 관행에 대한 용어. 그러니까 하위 그룹들이 쓰는 용어나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오케이? 어떤 물건들이나 관행에 대한 그런 용어를 제공할지 몰라. 근데 그 사물이나 관행에 대한 용어는 어떤 용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냐? 그냥 관계대명사냐? 역시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Speakers of a more powerful group, 좀 더 권력 있는 그룹의 화자들이 were previously unfamiliar. 그 전에는 좀 생소한 그런 어떤 용어들을 제공할지 몰라. 아, 그러니까 more powerful 상위 그룹이라고 할게. subordinate를 하위 그룹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한 용어가 있을지 모른다고. 어떤 물건이나 관행을 나타내는 그 용어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자, 이 글의 방향성은 어디서 어디라고 했어? 좀 더 more powerful하고 prestige한 그룹에서 어디로? less favored 그룹으로 간다고 전 문장에서 얘기했지. 그치?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다음 문장에서 지금 2번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용어, 얘네들이 쓰는 용어가 있을 건데 그 용어는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익숙치 않다고. 그러니까 방향이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그게 언어나 단어, 구조에서 반영된다고. 근데 그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 상위에서 하위 그룹으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부연 설명한다는 게 이거야. 얘네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거인데 그건 상위 그룹한테는 익숙지 않으며 하지만 the effect of contact in that direction, 그 방향 어떤 방향? 아래 그룹에서 상위 그룹으로 가는 그 방향에서의 접촉의 효과는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는 용어가 여기로 가기는 할 거야. 할 건데 더 이상의 전진은 없을 거다.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쓰는 말을 인지는 하고 계실 거인데 그걸 더 이상 쓰지는 않으실 거다. 그치? 아, 그렇잖아. 니네가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막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 엄마 아빠가 똑같이 너네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시잖아. 저희 엄마는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알겠지? 대부분이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자, 그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dialogue language라는 언어가 나오는데 dialogue language가 그러니까 어디 언어야, 결국? 영어에서 파생된 영어라는 상위 그룹의 언어에서 온 언어야. 봐봐. 일부 경우에 뭐와 마찬가지로 dialogue language of Sydney, Australia, 호주의 시드니에 dialogue 언어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런 언어가 있었나 봐. 그 언어가 어떤 언어래? Source of some of the earliest loans from indigenous Australian language into English. 아, 그러니까 토착의 호주 언어에서 English, 영어로 가게 된 그런 최초의 어떤 사용의 일부의 출처인 dialogue 언어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 토착의 호주 언어에서 어디로? 영어라는 언어 쪽으로 가게 된, 빌려온 그런 언어였는데 그 언어의 운명의 시스템, 그 언어 시스템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됐다?
얘가 하위 그룹이고 잉글리시가 상위 그룹이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기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더 이상 진전되진 않았다가 2번 문장이 나왔잖아. 그치? 그 단어가 힌트 삼아서 extinction으로 가셔야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즉 소멸되었다. 뭐한 이후에 the obliteration of the many of its speaker. 그 언어, 즉 데러그라는 언어의 화자들의 대다수였던 소멸 이후에는 결국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다 끝났는데 앉아있어. The remainder shifted to varieties of English. 그러니까 언어의 변종 쪽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영어의 어떤 변질 쪽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었어. 그 영어의 다른 종류가 어떤 언어냐면 사람들의 언어. 어떤 사람들? Who had suppressed them. 그들을 억눌렀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상위 그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방향은 상위 그룹의 언어로 얘네들이 따라 전환하게 되었다. 데러거너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영어 쪽으로 가게 된 차용을 해서 빌린가 했더니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진 뒤로는 사라져버렸다. extinction.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억눌렀었던 그런 사람들의 언어로서 전환을 하게 되었다. 즉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하위 그룹 애들이 상위 그룹의 언어를 쓰게 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 PP 쓴 것도 눈에 들어오시죠? 시차를 누구랑? shifted의 이전 행위로서 본 거야. 전환하기 전에 억눌렀었던 그 사람들의 언어인 영어의 다른 변종의 형태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모국어도 지금은 사실상 영어죠. 호주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를 제외하고는. 그치? 걔네도 영어를 거의 모국어로 쓰고 있으니까. 까지. 요거. 빨리 한번 볼게요. 즉, 정리해 봅시다. 사회적 불평등. 첫 문장에 있었던 게 사실상 주제문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사회적으로 불평등은 존재한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내냐면 언어에 빌려오는 차용의 방향성에서 나타나는데 그 방향은 어디? 좀 더 상위 그룹에서 하위 그룹 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까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 예시로서 데러거너라는 호주 언어가 있었는데 이게 영어에 갖다 쓰려고 했는데 결국 영어 상위 그룹 쪽의 언어로 갔지만 결국은 소멸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소멸된 언어를 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또 다른 영어의 변종의 형태를 쓰게 된 것이다. 상위 그룹의 언어를 쓰게 된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빌려온? dominant에서 subordinate 그룹으로 빌려온 차용된 그런 언어는 dominant에서 subordinate 걔는 뭘 반영해?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는데 그 불평등에서 언어의 시스템 자체 후자니까 어디겠어? 하위 그룹이 되겠죠. 하위 그룹의 언어의 시스템은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린다. 방향이 상위에서 하위로 가게 되면 비록 뭐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니? 하위 그룹의 사람들이 may have provided some terms 일부 용어들을 제공할지라도 뭐 데러거너처럼 말이야.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번 강의실로 이동을 할 거니까 준비부터 먼저 해두도록 합시다.